오늘은 이제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을 맡게 된 박성식이고요. 사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실시간 수업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학기에 플립드 러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사전에 수업 전에 보고 오는 영상이랑 실시간 수업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전 영상 첫 번째 거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우리 실시간 수업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사전 영상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영상,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전 영상은 어떤 내용이 될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머신러닝이랑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루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결국 다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특히 수학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선수 과목으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선형대수하고 확률과 통계를 제일 핵심으로 합니다. 네, 그거 두 가지가 아마 제일 중요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걸 다루는 거의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썰어 먹는데 필요한 이제 나이프와 포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로 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전 영상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알제브라를 조금 다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미분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도만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내용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리니어 알제브라, 그리고 뭐 미분, 뭐 표현하는 단어가 많은데 요거 두 개를 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리니어 알제브라입니다. 선형대수라고도 하죠. 선형대수는 결국 벡터와 매트릭스를 다루는 거죠. 벡터가 뭐고 매트릭스가 뭐고 뭐 걔네들의 물리적인 의미라던가 뭐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리니어 알제브라는 솔직히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뭐 숫자, 어떤 변수 이런 게 다 뭐 벡터 아니면은 매트릭스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게 어지간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사전 영상 중에서 그 이론적인 부분을 커버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중요한 거가 노테이션이 있어요. 노테이션도 조금 약속을 하고 갈게요. 우리 수업에서 어, 어떤 노테이션을 쓸 거다.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이제 노테이션을 될 수 있으면은 지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처음으로 벡터부터 봅시다. 제가 보통 벡터는 이렇게 어떤 굵은 글씨로 써요. 강의 자료에서. 내지는 필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나를 더 씁니다. 뭐 이렇게 Y 이렇게 쓴다거나 A 이렇게 쓴다거나 뭐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벡터임을 조금 나타내는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굵은 글씨 내지는 어떤 견문자처럼 해서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네, 노테이션을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벡터인 거는 굵은 글씨나 아니면 겹글자로 쓸 거고, 반대로 이렇게 스칼라들, 스칼라는 이제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이제 X, 뭐 Y, A, B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해주는 거는 어떤 벡터 X가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사이즈가
n by 뭐 1인 어떤 원 디멘션의 어떤 벡터니까 그럼 각각의 엔트리를 그쵸? 벡터가 n 디멘션이면은 n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값을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래 첨자를 써서 x1, x2부터 xn까지로 쓸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거고 결국 요게 뭐냐면은 요게 어떤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n 차원이라고 할까요? 실수로 이루어진 그쵸 n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벡터가 이렇게 쓰면은 이제 10차원의 벡터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벡터가 있으면은 트랜스포즈를 정의를 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벡터에서도 되고 매트릭스에서도 되는 거죠. 그 이제 행과 열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컬럼 벡터를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은 이제 로우 벡터가 되고 반대로 로우 벡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컬럼 벡터가 되죠. 매트릭스는 이제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행이랑 열의 개수가 바뀌게 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벡터가 있으면은 벡터의 어떤 크기를 말을 하죠. 벡터의 크기. 벡터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뭘로 정의가 돼요? 스칼라로 정의가 되죠. 그쵸.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로 정의. 특히 양수로 정의되죠. 그쵸. 어떤 거의 크기가 벡터의 크기가 음수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보통 양수로 정의하는 걸 쓰죠.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 요거 배웠었죠? 각각의 엔트리들을 제곱한 거에다가 이제 루트를 취해서 구할 수 있죠. 그쵸. 요거 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주어진 벡터 1, 2, 3이 있을 때 뭐 얘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루트 14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벡터의 크기랑 관련해서 중요한 걸로는 뭐가 있냐면은 벡터의 크기가 0이면은 그 벡터는 0 벡터죠. 요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0 벡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게 조금 더 구분하기가 쉬울 수 있겠죠? 0 벡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f and only if라고 하죠.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것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만약에 왼쪽이 성립하면 오른쪽이 성립하고 또 오른쪽이 성립할 때 왼쪽도 성립하고 그렇게 양방향이 다 될 때 이렇게 양쪽 방향 화살표를 써서 결국 등가 뭐 동치라는 얘기죠. 그쵸. x가 0 벡터면은 크기가 0이고 또 반대로 크기가 0이면 그거는 무조건 0 벡터밖에 안 된다는 거. 네. 요게 좀 가끔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벡터를 뭐 더하기 내지는 빼기도 자동적으로 정의가 되죠. 뭐 벡터끼리 더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서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같은 애들끼리만 더할 수 있죠. 그쵸? 뭐 10차원이랑 5차원이랑 더해라 이러면 안 되죠. 자릿수가 잘 맞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빼기는 뭐 마이너스 곱해서 빼면 되는 거고 그 곱하기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붙은 람다가 스칼라라서 이거는 그 굵은 글씨를 안 한 거예요. 반면에 x는 벡터라서 굵은 글씨를 했죠. 묘하게 다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람다를 벡터로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람다도 굵은 글씨로 쓰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자리에다가 그냥 다 곱하면 되죠, 람다를. 여기 앞에다가 다 람다를 곱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곱하는 거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벡터의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너 프로덕트. 우리말로는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벡터랑 벡터를 내적을 해서 그 결과는 스칼라가 나오죠. 그쵸? 두 벡터를 내적하면 스칼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적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내지는 이거를 뭐 닷 프로덕트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벡터 사이에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 두 벡터를 곱할 거다. 내지는 이렇게 매트릭스 곱,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쓰면은 이렇게 트랜스포즈 한 거에다가 y를 곱하는 식으로도 구할 수 있죠. 정의는 뭐냐면은 이제 각각의 자리를 곱해서 더하는 거가 되죠. 그쵸?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하나 해볼까요? 1, 2, 3이라는 벡터랑 2, 1, 0이라는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은 요 첫 자리끼리 곱한 거, 두 번째 끼리 곱한 거, 세 번째 끼리 곱한 거를 다 더하죠. 그러니까 4가 되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벡터 두 개 사이에 각이 세타일 때 뭐 두 개의 매그니튜드의 곱에다가 그 사이에 이루는 각의 코사인을 취한 거를 곱해도 된다. 근데 뭐 요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분배, 뭐 교환 뭐 이런 거 성립한다는 거, 스칼라 프로덕트를 뭐 안에다가 뺄 수도, 뭐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벡터의 놈이라는 게 나오죠. 벡터의 놈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스칼라로 정의가 되는데, 그 매그니튜드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벡터의 크기, 어떤 벡터 자체의 크기를 구하려는, 크기를 재보려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하면은 벡터의 놈이라는 거는 원래 요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벡터를 스칼라로 만드는 어떤 함수 F는 다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놈이 뭐 원놈, 투놈, 인피닛 놈, 뭐 이런 놈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벡터의 놈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그냥 걔네들을 많이 쓰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런 놈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돼요. 네. 그러면은 다 놈이 될 수 있어요. 네. 이제 뭐 간단하게만 읽어보면은 뭐 스칼라 곱을 한 거의 놈은 원래의 놈에다가 스칼라를 곱한 거랑 같아야 되고 요거 보통 많이 나오죠. 이제 어떤 두 벡터를 더한 거의 놈은 각각의 놈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이거를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임의의 두 벡터를 더하면은 얘네 각각의 크기를 더한 것보다 얘의 크기가 항상,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것보다는 항상 얘의 크기나 작거나 같아지잖아요. 더 클 수가 없죠. 벡터의 합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성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놈이라는 애가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어떤 함수잖아요. 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해야 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놈이 0이면 0벡터여야 된다는 거. 요거 0벡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놈들이 있죠. 잘 알고 있는 놈들이 있죠. 그쵸? 대표적인 놈들.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P놈이라고 하죠. 이제 P에다가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P승한 거, 벡터의 각각의 엔트리들을 P승한 거에다가 그걸 합친 거에 P분의 1승 하는 거죠. 그래서 P가 2일 때는 이제 투놈이 되는 거고, 이제 P가 1일 때는 원놈이 되는 거죠. 원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값의 합이 되고, 투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그니튜드랑 같아지고, 그쵸? 내지는 뭐 유클리디안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인피니트 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벡터의 엔트리들 중에 제일 큰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요거에 인피니트 놈을 취하면 4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4개의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4잖아요. 그래서 4가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한 20분 정도를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20분 다 돼가네요. 그쵸.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매트릭스가 나와요. 매트릭스는 이제 2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자꾸 차원이란 말을 조금 헷갈려서 쓰는데 디멘션이랑 사이즈를 제가 잘 구분해서 써야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멘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행렬은 이제 사이즈가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실수의 m by n으로 이루어진 행렬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얘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얘 역시 스칼라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보통 i행 j열에 있는 어떤 값을 이렇게 소문자일 뿐더러 이제 스칼라니까 굵은 글씨로 안 썼죠. 보통 여기서도 노테이션이 한번 나타나는데 행렬의 경우에는 대문자 그리고 볼드페이스로 쓰죠. 대문자에 굵은 글씨로 쓰면 행렬입니다. 소문자에 굵은 글씨로 쓰면 벡터였죠, 아까. 그쵸. 그리고 행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게 나오죠. 이게 숫자로 따지면은 1 같은 거죠. 1 같은 건데 왜 1 같은 거냐면은 보통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n by n의 스퀘어 매트릭스, 우리말로는 정방형이라고 하죠.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다이어고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렬이 있을 때 여기 대각선에 있는 값들을 다이아고널이라고 해요. 반대로 여기 대각선이 아닌 부분에 있는 애들을 오프 다이어고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고널 엘레멘트들이 다 1이고 오프 다이어고널은 다 0이 들어가죠. 그런 애들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걔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 그쵸? 숫자에서도 숫자 1을 이제 어떤 숫자에다가 곱하면은 그냥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제 곱했을 때 똑같은 게 다시 나온다는 거. 네.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도 더하기 내지는 빼기가 가능하죠. 그쵸? 더하기 어떻게 해요? 각각의 자리끼리 더하면 됩니다. 역시 같은 사이즈의 행렬끼리만 더하거나 뺄 수가 있죠. 네, 사이즈가 다르면은 요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교환이나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네, 자리 바꾸기도 되고, 가로로 묶는 걸 바꾸는 것도 되고, 네, 넘어갈게요. 근데 중요한 게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이죠. 이제 곱입니다, 곱. 이제 행렬과 행렬을 곱하면은 행렬이 나오죠. 근데 이게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죠. 행렬과 행렬끼리 곱은 좀 사이즈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만 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행렬 A가 이제 M by K고 그리고 뒤에 곱하는 행렬 B가 K행 N열이면은 그러니까 여기 앞 행렬의 열의 개수랑 뒤 행렬의 행의 개수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우리가 곱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의 결과로 나오는 A 곱하기 B는 M행 N열이 되죠. 그러니까 저기 곱할 때 같아야 되는 거는 빠지고 결과로는 요 앞 행렬의 행이랑 뒤 행렬의 열이랑 요것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곱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앞행의 열이랑 앞행렬의 열이랑 뒤 행렬의 행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바이 3짜리 행렬이랑 3바이 1짜리 행렬을 곱하면 두 개를 곱하면 2바이 1짜리 행렬이 나오죠. 그리고 요건 곱할 수 있죠. 그쵸? 여기 가운데 요 3이라는 숫자가 같았으니까요. 반대로 2바이 2짜리랑 1바이 2짜리 행렬 두 개는 못 곱하죠. 여기가 숫자가 맞지가 않죠. 네, 요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환이 성립이 안 됩니다. 교환할 수 없어요. 자리 바꾸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행렬의 곱은 실제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약간 어렵게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이런 3바이 2짜리가 있고 그리고 1, 2, 3, 4 이렇게 2바이 2짜리가 있을 때 결과는 몇 바이 몇이 나오죠? 3바이 2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자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랑 요거를 내적하면 되죠. 내적이죠, 내적. 여러분들. 내적입니다. 만약에 여기 자리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헷갈리네요. 여기 두 번째 자리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랑 요거를 하면 되죠. 그쵸? 만약에 여기 이 자리를 하고 싶으면 얘랑 얘를
내적하면 되죠. 그쵸. 그렇습니다. 한번 여기 자리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면 되는지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트랜스포즈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1, 2, 3, 4에 트랜스포즈 하면은 뭐 되죠? 1, 3, 2, 4가 되죠. 여기 다이아고널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있고, 여기 오프 다이아고널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딱 뒤집었죠? 대칭 이동을 했죠? 그쵸. 그래서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 나오고, 요 괄호한 거에 트랜스포즈 하면은 자리를 바꾸면서 각각 나온다는 거.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역행렬까지 하고 우리 첫 번째 사전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우리 원래 리니어 알제브라랑 미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미분은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이 역행렬입니다.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요렇게 쓰죠. 그래서 얘랑 원래 자기 자신이랑 원래 여기 닷은 안 쓰는 거죠. 행렬끼리의 곱에는 닷을 쓰지 않습니다. 요거 두 개 곱하면 아이덴티티 나오죠. 반대로 뭐 자리 바꾸기도 되는데 이렇게 자리 바꿔서 곱해도 아이덴티티가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방행렬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정방행렬에서만 정의가 되고 그리고 넌 싱귤러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우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를 넌 싱귤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렬은 역행렬을 항상 구할 수가 없죠. 행렬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역행렬을 구할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넌 싱귤러라고 하죠. 행렬이 넌 싱귤러 할 때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존재하는 경우에 뭐 곱의 역행렬은 이렇게 따로 쪼개 나올 수 있고 트랜스포즈랑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요거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요거 이제 직교행렬이라고 하죠. 요거는 나중에 우리 나중에 SVD라는 걸 배울 일이 있거든요. 그때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쓰는데 이 행렬은 결국 뭐냐면 여기 다이아고널 엘레멘트들이 이렇게 여기 가로 안에 명시한 값들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자리에는 다 0으로 이루어진 그런 행렬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고널 1, 2라고 하면은 요거는 요런 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간편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다이아고널 행렬에 이거 대각 행렬이라고 하나요? 다이아고널? 제가 한국어는 잘 모르는데 아마 대각 행렬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이 쉬워요. 그냥 각각의 값의 역수만 취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역행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 첫 번째 사전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